이전에는 그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범위가 분명했는데요. 새로운 이동수단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런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에 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동차와 생활,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서울 한남대교를 무단으로 가로지던 전동 킥보드가 오토바이와 이제 사고가 나서 논란이 일었는데 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먼저 네. 이 전동 킥보드 한남대교 위를 달리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네, 퍼스널 모빌리티로 불리는 전동 킥보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기 동력으로 운행되는 1인용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또 공원에서도 탈 수 없지만 차로 역시 불가능한데도 자동차 운전면허와 안전모 착용은 필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남대교 사고 영상에서는 4차선을 가로질러 운행한 가해자는요, 안전모는 물론이고 보호장구도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전동 킥보드 라이더는 곧바로 도로 옆으로 달아났었죠. 자칫 2차 사고 위험까지 발생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가해자는 아마도 동네에서 아이들이 타는 3륜 자전거 정도로 착각을 하는 이런 의식부재와 또 자동차 면허마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따르고 또 어떤 법을 어겼는지조차 인식 못한 채 아마 주행량을 선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에게나 조건 없이 빌려주는 전동장치 대여업체, 즉 공유업체의 의식도 문제겠지만요. 너무 오랫동안 문고리를 풀지 않는 대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불허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선적으로 여러 예측 상황 점검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 사고 소식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TVN 긴급교통정보입니다. 계백로 서대전역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방향 중간지점 3, 4차로에 승용차 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계백로 서대전역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방향 3, 4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의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통신원의 TVN 긴급교통정보였습니다. 근데 저도 그 영상을 좀 봤는데요. 네. 1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전동 킥보드가 가로질러 들이와서 이제 들이받았는데 네. 근데 정작 쓰러진 건 오토바이였어요. 네. 이게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네, 그 한때는 오토바이가 고가도를 통행을 할 수 없었지만요. 대교로 이어지는 강남의 관문호다 보니까 여러 예. 차선이 엇갈리는 복잡성만큼이나 위험성 따르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런 곳을 달린 거죠. 그리고 오토바이의 후미, 즉 뒤쪽을 받은 것 같은 영상을 봤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서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무게 중심을 잃은 두 발자의 탈 것의 취약성 때문에 초래된 것이고요. 후미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만약에 후미가 아닌 정면과 부딪혔다면 반대로 킥보드 라이더가 아마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예. 경찰은 킥보드 공유업체에서 확인한 가해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사라진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앞서 설명처럼 사고를 낸 장치가 120cc 미만, 그러니까 이상이 안 되는 오토바이를 총칭하는 원동기 장치와도 같은 개념인데도 도주했던 상황인 만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된다고 아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뺑소니 처벌은요. 최대 3년까지도 확대가 가능한 부분까지 있는데요. 만약 사망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대치동에 소재한 읍면아파트 후문에서도요. 전동휠로 치고 도주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자전거보다는 편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급증되면서 9살 여자 어린이를 친 20대 회사원도 당시 교통사고 뺑소니하는 것을 인지 못했는지 그 자리를 곧바로 떠나기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 살 수 없었던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견해와 이용도의 변화에서 누락된 안전 법규와 또 보호장구 규정은 앞으로 더 많은 사고를 예견한다는 것을 점철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다양한 탈 것에 대한 견해와 이용도가 취미 용도가 아닌 자가 교통수단으로 비춰지면서
이젠 차로를 달릴 수밖에 없었던 마이크로 모빌리티 인식이 규제 샌드박스와 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급변하면서 급격한 문호 개방을 염려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피해자를 빨리 구호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또 경찰에 알리는 등의 그 운전자 의무 이행과 보호 조치는 필수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주 시들 월요일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TVN 긴급교통정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회덕 방향 북대전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가 발생했고요. 현재 사고 차량은 갓길로 이동 조치돼 있습니다. 주의운전하십시오. 한영재 통신원의 TVN 긴급교통정보입니다. 또 2007번 청취자께서 신탄진 상서 삼거리 지나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4중 추돌사가 발생했는데 많이 밀리고 있네요 라고 문자로 제보를 주셨는데요. 지금 CCTV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상서 삼거리 지난 지점 이저 4중 추돌사고 사리 처리 중으로 후미로 차량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 좀 더 여유 갖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007번님 제보 고맙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나 전동 휠 같은 이른바 그 스마트 모빌리티 개인용 교통수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높고 또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아마도 이게 이제 합의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자기 놀이기구로요. 그래서 2001년도에 개발된 최초의 1인용 미국산 세그웨이는요. 당시 1천만 원 이상의 고가로 일부 B2B용으로만 팔렸지만요. 최근에는 가격대가 100만 원 이하로 저렴한 1인용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도 2017년 50조에서 2030년 1,400조로 급증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기존 스타트업 업체만 이제 대상으로 봤던 한국교통연구원의 국내 수요 양도 2016년 6만 대에서 2020년에는 20만 대 증가를 예측했지만요. 벌써 그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대기업도 퍼스널 모빌리티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현재 현대차는요. 제주도에 이미 자리를 펼쳤습니다. 아마도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코톤 영향이 큰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는데요. 개인용 이동수단 규제인 그레이존을 풀어서 자전거도로 이용을 시속 25km 이하 속도로 추가를 했고요. 부산시와 경기도가 급격히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예. 부산은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등의 도시 문제 해결과 또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꿔주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격찬을 했고요. 경기도는 책임보험료와 기술 사업화 또 경영자금 등 최대 1억 원 상당의 실증 비용 지원으로 규제 박스에 선봉에 섰습니다. 안전운전으로 활용한다면요. 라스트 마일을 상징하는 편리성과 또 주차 스트레스 제로에 기존 운수 사업과도 갈등이 전혀 없는 저가의 단독 교통수단으로 군림을 할 수 있겠지만요. 예. 자칫 현재 자전거 공유 현실을 되새기는 그런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다들 인도나 차도 경계 없이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 불편하다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막 다녀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당연히요. 예. 그걸부터 이제 가능하더라도요. 예. 국내 자전거 도로가 7%가 자전거와 보행자 이런 겸용 도로라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그 차도 주행만 가능한 현재라고 해도 25km 이상의 속도를 못 내면 예. 또 이런 단점과 또 작은 바퀴 도로 유체에 취약하기 때문에 차와 동행하는 것 또한 라이더 입장에서는 위험과 부담을 감수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어 예. 진짜 뭐 타기 참 어려운 그런 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한 번 더 기회 시간을 갖고 네네. 스마트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좀 더 추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의였습니다.